네, 서울권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서울 전체 면적의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약 3%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낙 중공업 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여유롭진 않다는 점, 한정적이라는 점, 이게 이제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이제 분양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권으로 많이 눈을 돌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권의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현재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부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권 보면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가 있는 이 지역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현재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원흥지구와 삼송지구가 있습니다. 원흥이나 삼송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보면은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주가 잘 되고 있다는 점, 그게 특징이 되겠고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현장들을 보면은 덕은지구와 향동지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핫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 끝났고 구할 수 없는지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덕은지구는 이쪽 한강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한강뷰라는 프리미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통을 놓고 보면은 지하철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향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은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경기도 고양시를 놓고 보면은 경기도 내에서 수원 다음으로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내에는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조업이 여기도 많습니다. 경기도 고양뿐만 아니라 일산까지도 보면은 많은 제조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제조기업들 중에서도 서울권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얼마든지 수요는 있다, 풍부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향동지구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은 제조형 호실 분양받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았으나 여기도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조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입주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다만 업무형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업무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선 입지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상암 DMC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상암 DMC에서 차로 10분 이내 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상암 DMC는 방송, 광고, 미디어 산업이 계속해서 커 나아가면서 그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요. 현재 상암 DMC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도 규모도 커 나가지만 2차, 3차 연계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암 DMC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부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암동 미디어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DMC로 입주를 못하고 강 건너의 강서구, 양천구 혹은 은평구 그리고 일산 쪽으로도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넓게 퍼져 있는 기업들은 상암동 가까이에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덕은지구와 향동지구로 입주를 많이 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 있느냐가 걱정이 아니라 일단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을 앞둔 만큼 입주 시기에 많은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되는 거지, 분명 입주는 차곡차곡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입주는 아마도 대로변에 위치한 이제 대형 지식산업센터부터 될 거고요. 이쪽이 어느 정도 차야 이제 안쪽으로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동구 성수동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추가 공급도 그렇게 많지 않기에 분양가, 매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중랑구 신내동에도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분양을 많이 하는 곳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입니다. 갈매동에는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분양을 했고 모두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남양주시 별내에도 이미 공급된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최근에 분양을 마친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은 이 위쪽으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에는 왕숙지구,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왕숙지구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쪽의 수요가 일로 입주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남 쪽을 보면은 강동구, 송파구 아래쪽으로 하남, 성남 쪽이 있습니다. 하남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도 공실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남 지역만 놓고 보면은 물류센터도 많이 있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다 판단이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급된 위치가 약간 외곽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채 입주를 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굉장히 커진 지역이 되겠고요. 그 공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긴 했지만, 과거보단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남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성남이 되겠는데요. 성남 쪽은 이제 대표적인 게 판교 테크노밸리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10년간의 이제 전매 제한 기한을 둔 건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보다는 실입주 기업이 많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리고 일단 이 지역 자체가 대형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하고 좀 세련되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도 이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서남권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금천구 아래쪽으로 광명, 시흥, 안양, 금정, 군포, 의왕, 수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예전부터 정말 많은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서북구 고양시나 이쪽 구리, 갈매, 남양주 쪽은 이제 새로 택지개발지구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업무시설, 지원시설 이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는데, 서남권에 있는 광명, 안양, 금정, 군포 이 지역은 신도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고 이 주변 기업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식산업센터 부지로서는 지하철과의 거리가 아니라 주변 기업 현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가까운 곳도 있지만 지하철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일단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제조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인 호실들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욱더 빨리 분양이 됐고요.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거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매매, 임대, 입주까지도 굉장히 잘 진행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광명, 안양, 금정, 군포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시흥이 되겠는데요. 시흥도 제조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인 호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왕도 제조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둔 지식산업센터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부천, 부평, 인천 이 지역으로 지금 파란색 중공업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과거부터 많은 제조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장, 공단이 형성돼서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 지역에도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이 있는 곳은 보면은 지하철 가까운 곳들은 업무용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굳이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제조용 드라이브인 호실들은 입주할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말씀 안 드린 곳 중에 이제 서울 인접하지 않은 경기도권을 보면은 김포도 있고요. 위쪽으로 의정부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용인이나 동탄이 있고 평택 이쪽 지역까지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선은 드라이브인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제조기업이 일단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물류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드라이브인을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인 호실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봐야 될 거는 무조건 드라이브인 호실이 옳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지역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적어도 그 지역에 한번 가서 둘러보고 상담사가 해주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좋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지, 저놈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한번 현장도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 통해서 지하철이 들어선다, 뭐가 개발된다, 뭐가 들어온다더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검증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여지는 트렌드들을 보면은 과거에
일반 상가 건물에 입주해서 사용하던 기업들이 최근 이제 가까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은 주로 서울권 위주로 많이 입주가 되었는데요. 뭐 경기권에도 보면은 지하철 가까운 곳들은 업무형도 많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형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뭐 주변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포진해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업무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 경기권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